아이에게 그 입버릇처럼 공부 하잖아요. 정작 그 공부가 뭔지,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공부의 범주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나 스스로에게 반문하게 됩니다. 종종 아이가 공부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투정을 부릴 때 공부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레퍼토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책 최지천의 공부를 통해서 찐 공부를 해오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는 최지천 교수의 지혜를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쯤에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최지천 교수님의 강의를 먼저 사실 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이분의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동물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 주립대 생태학 석사, 하버드대학교 생물학 박사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딱 프로필만 보면 진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책 안의 내용을 면면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축구만 차고 놀기만 했대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그 수포자였다고 써있더라고요. 수학 30점. 네, 그래서 대학 때 또 F도 많이 받고, 그래서 썩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이후에 이제 적성을 잘 찾게 돼서 그 미국의 대학원 과정을 가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리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 지금도 치열하게 책을 읽고 있고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최지천 교수가 인터뷰가 되어서 안희경이라는 이분이 재미 교포 저널리스트인데 굉장히 이제 인터뷰를 잘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공부가 어떤 건지 쭉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나와 있어요. 그 평생 동안 이제 깨달은 공부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공부에 대한 사랑과 열정, 또 공부에 대한 저희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중요하게 거론이 된 키워드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 사실 성인용 책으로 나온 건데, 그 성인인 부모가 읽고 공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다시 하고 아이에게 공부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읽고 쓰고 말하기 능력에 주목하라입니다. 하버드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버드와 연이 이제 계속 있었던 분인데, 그 하버드에서는 리더를 가르치는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 리더 교육에 말하기 능력, 글쓰기 능력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하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유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쓰고 말하는 능력으로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이 구별이 되고, 그리고 이걸 교육기관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주길 바란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토론 능력도 같이 강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토론의 시작이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로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대학 교육에서 우리 교육이 토론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글쓰기를 잘하면 결국은 토론을 잘할 수밖에 없고, 토론을 잘하게 되면 말하기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워딩인 읽고 쓰고 말하기 능력을 특히 주목하면서 아이에게도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그 통섭형 인재, 즉 요즘 얘기하는 융합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른 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통섭, 융합 이런 키워드들을 더 앞단에부터 많이 써왔던 분인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에서도 우리는 통섭형 인재를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융합에 대한 무슨 키워드 같은 것들이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인재상으로 막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한 분야의 공부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쪽 분야를 작게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어설프게 공부를 해요. 그럼 좀 엉성하잖아요. 그래도 또 다른 분야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탄탄하게 뭔가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가지면 또 이쪽 분야랑도 연결이 되고, 또 다른 분야로 관심을 가게 되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학문은 하나의 길로 통하고 만난다라는 의미를 적어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가 이제 통섭형 또는 융합형 인간형이다라고 느껴졌어요. 인문학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데 자연과학도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분이고, 다방면으로 결국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스스로 통섭형 인간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최지정 교수님이 배운 스승이죠. 스승분이 지은 건데,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이라고 합니다. 이 분도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면서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게 놀랄 만한 게 퓰리처상을 무려 2번이나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최근에 작고를 하셨는데, 이분 책을 이제 최지정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읽다 보면 어떤 의미로 통섭, 융합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고요. 결국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바로 빡센 독서, 씨름하면서 일처럼 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내용은 강의로 먼저 사실 들었었어요. 독서를 취미로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로 나와 있는데, 취미로 독서할 일이 아니다. 독서는 빡세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독서량이 늘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접해도 덜 힘들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저도 하면서 느끼지만 새로운 독서를 했을 때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할 때는 그 용어가 익숙하니까 조금 쉽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상당히 이해가 되고, 4번, 5번 관련된 분야를 읽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술술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독서량 자체가 좀 많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목표치를 정해서 이건 어른이고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처럼 열심히 접근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여기에 일화 중에 자녀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녀에게 2분이 굉장히 열심히 책을 읽어줬대요. 정말 시간만 나면 계속 읽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학 입학 전까지 무려 자녀분이 2,000여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AT에서 거의 만점 가까운 수준의 이제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책을 많이 읽어서 사실 SAT가 되게 이제 쉬웠다, 수월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독서의 힘이, 저희가 실제로 학습과 독서는 다르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 배경 지식을 굉장히 넓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학습에 접했을 때도 독서는 아이에게 있어서 문해력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사실 학습을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다음은 4번째인데요. 너무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아이를 탐험하게 하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연을 가깝게 하면 최소한 똑똑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일화가 나오는데, 아이가 이제 몸으로 직접 배우게 하고 스스로 탐험하게 하면 창의력도 올라간다 되어 있어요. 사실 창의력을 어떻게 개인이 스스로 키우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자연을 접하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 탐험을 하면 아이 스스로 이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겨 넣는 지식을 가르치지 말고 참여하게 하라. 아이 스스로 세상을 보고 습득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환경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른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뽑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공부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의 역할 변화와, 지금 이제 대학들이, 특히 지방대학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고, 대학의 가치도 떨어지고, 또 스카에 대한 위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외 대학과 사례를 비교하면서 국내 대학의 학습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이제 대학 입학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대학 입시 제도의 평가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이 사실 대부분이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이 경쟁적인 구도에서 지금 미래 인재는 코어하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죠. 융합하라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교육의 현실로는 너무 동떨어지게 개인 간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들이 언제 이제 친구랑 같이 코어해서 결과를 잘 내고 이런 것들 언제 배우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나온 얘기를 약간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옛날 부모 세대가 받은 교육을 생각과 행동이 근본적으로 다른 자식 세대에게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도대체 삶이 뭔데 이렇게 학교와 학원을 돌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하나하나마다 많은 생각을 사실 하게 하는 것들이었고요. 그 모든 공부가 결국은 하나로 사실 통합되는 것이고, 그리고 알아가는 어떤 노력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감명 깊었어요. 이게 인간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이다 보니까 자연에 대한 것도 사실 지식이 쌓이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사실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 환경적인 어떤 문제들도 사랑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 근데 공부는 결국은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놓으셔서 인상 깊었고, 저 역시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됐습니다. 그 자녀 교육서는 아니지만 자녀 교육에도 적용이 다 되고요. 그리고 나의 평생 학습, 평생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 새로운 어떤 학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 지침서가 되어줄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